자,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뭐 일단 현재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 위기를 좀 넘기자. 그리고 근데 이제 부동산도 또 똑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은 제 갈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자,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융경제 뭐 팬데믹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었는데요. 전 세계 주시장 급락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자산가치 하락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세계 지금 뭐 각국 입국 금지 조치, 입국 금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급망 끊기고 그리고 수요 감소로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특히 이제 이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상당히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죠. 예, 모든 산업계로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체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코로나19로 전 세계 절반 이상, 전 세계 국가들 한 200개 정도의 나라, 200개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나라거든요. 거기에 절반 이상이 한국인 입국 금지 제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 경제 활동 스톱, 지금 소비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소비가 상당히 위축돼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영세 자영업자나 뭐 모든 기업들이나 한마디로 모든 게 지금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산업을 비롯해서 지금 제조업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전 세계 경제 위기로 확산이 될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 없다. 지금 뭐 언론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뭐 경제 위기, 금융위기 위기처럼 이게 더 확산이 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기사들 나오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가 소비가 안 되고 지금 그러는 것뿐이지 금융 시스템이나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죠. 예, 금융 시스템이나 이 생산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단지 지금 이 소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지금 공조를 해서 항상 보면은 위기 때는 힘을 모으잖아요. 평상시에 좀 싸우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코로나19 사태도 확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염병 이런 병들을 매개로 해서 금융위기가 뭐 발생했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곧 극복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 확산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좀 우려, 좀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지금 이제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외화 유동성을 더 높여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외환 보유액이 4,097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상당히 많이 쌓았죠.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고갈된 상태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되게 혼났죠. 혼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외환 보유고를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규모를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배 규모 정도 된다. 그래서 기축통화인 미국과 저는 이 통화 수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과 통화 수입을 한다는 의미는 안전한 국가군이라는 그런 인식을 전 세계에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못해. 이렇게 되면 돈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국가군이란 인식을 갖기 위해서 미국과 통화 수합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도 또 다시 통화 수합을 할 필요도 있다. 지금 유럽 연합과 영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이런 5개국은요.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전국가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최근 서울 부동산 코로나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12, 16 대책 이후 처음 강남권 하락폭 줄고 노도강 등 일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죠. 일부 비강남 오름폭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지금 낮췄잖아요. 근데 더 낮출 가능성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난리죠. 전 세계 금리 인하로 유동성은 극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거 전부 다 내릴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지금 뭐 유럽은 제로금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이런 식으로 되는데 더 이상 내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자, 유동성은 부동산이 오르는 건 이 유동성 때문에 지금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가. 자, 유동성은 항상 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갈 거라는 거죠. 항상 이 뭔가 불안하면은 사람 심리가 불안하면은 안전자산, 안전한 곳으로 돈을 이게 묻어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부동산은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손꼽히는 자산이죠. 그리고 이 실물자산이라는 게 이 실물자산은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실물 자산인데 그 실물 자산에는 금, 뭐 부동산, 그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이 다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라는 그런 믿음들을 사람들이 지금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자 실물 자산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런 공포를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갖고 우리가 뭐 거기에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경제,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항상 굴곡은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더라는 거 제가 늘 얘기 드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익을 내는 것 같지만 항상 5%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익을 낼 수 있지. 남들이 투자할 때 우르르 가고 남들이 투자 지금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 남들과 다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남들이 비관적일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남들이 이거 안 돼.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도해야 돼 이제 전부 막 이렇게 됐을 때 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항상 역발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역발상 마인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 결정입니다. 이 피터 트러커라고 미국의 경영학자인데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꿈꾸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하고 준비하여 원하는 미래가 이루어지는 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카페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잘 잡으셔야 그게 미래에 정말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